하는데요. 15살, 14살, 10살이고요. 저희 세미나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멀어지지 않고 좀 더 효과적인 대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더 가까운 그런 엄마와 아이들 사이가 됐으면 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312년의 부모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의 연도를 다 합치면 300년이 넘는 자녀 교육을 우리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뭐 결혼 생활은 더 오래인 것 같고 400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럼 300년이라는 시간에 각자 다른 곳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말씀하시다 느꼈지만 그냥 나만의 고민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사실 왜 우리 애들은 이러지? 근데 사실은 남의 집 애들도 거의 다 그래요.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애들 키우면서? 근데 다른 부모들도 다 그래요. 제가 성경적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한국 어른들이 잘 하시는 말. 뭔지 아세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네. 왜냐면 또 자식이 많으면 바람 뭐죠? 가지 남은 나무 뭐 바람 잘 없다라고 그러죠. 예. 네. 그만큼 자식이 있다라는 것이 복이기도 하나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강목사가 뭐 다 he got the everything correct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도 되고 치료도 되고 또 어떤 아이디어도 생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교육에 뭐 공식이 있어서 A, B, C를 하면 애들이 된다는 공식이 없어요. 다 각자 커스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가 없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세미나 월샵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건의를 하는 게 장려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시는 걸 얘기하다 보면 다른 분들도 나도 저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만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위로와 치료가 됩니다. 저희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참, 참여를 많이 장려를 하고요. 그런데 혹시 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사적인 얘기잖아요. 가정일, 집안일. 그러다 보니까 또 TMI, 너무 too much information에서 너무 또 되면 이게 상담 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그런 거는 좀 진행상 제가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네. 참여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선에서 제가 진행 관계상 시간 조절상 자르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 이 방에서 저희가 나눈 얘기는 스테이키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나눈 얘기를 가져가서 글쎄 저 집사님이 그렇대. 난 몰랐네. 저 집 애들이 저렇대. 이거 가서 가십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가정 자식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민감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애를 이렇게 길러라 저렇게 말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일단 열을 받거든요. 너는 얼마나 잘 키워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방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비밀을 유지해요. 서로의 존중해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그것을 우리가 절대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에 나가는 분들은 이제는 뭐 알아서 주의를 해도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시겠죠? 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저희 애가 아들이 한 3, 4살 정도 됐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아들이 저희가 이제 온 식구가 어딜 나가길래 제가 아들한테 아들 저기 텔레비전 끄고 나와. 제가 이제 또 동생 어린아이를 이제 챙겨가지고 가느라고 아들한테 신영아 저기 텔레비전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끄고 나와. 우리 3살 4살 정도 되던 아들이 두벅두벅 걸어가더니 텔레비에 발을 뚝 들어서 발로 텔레비를 탁 끄고는 이렇게 왔어요. 요즘 텔레비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 텔레비는 이렇게 전원 스위치가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가서 텔레비를 뚝 끄고 나오길래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놈아 그 발로 하면 안 되지. 그 손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 좋은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
딱 나를 보더니 아빠도 발로 끄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며칠 전에 제가 좀 짐이 많아서 들게 나가는 게 많아서 발로 제가 이렇게 뚝 간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이 애들은요 부모님이 하고 말하고 하는 행동으로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꼬마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부모님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 나이가 다 30대 이상, 40대, 50대, 60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다가 애들한테 무슨 혼을 내든지 애들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우연 중에 내가 말하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어떤 심지어 말투나 행동까지 내가 하는 애들한테 하면서 내가 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게 돼.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이씨 이거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금 이 패런팅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그리는 것은 좋은 거고 나쁘게 지금 이런 것을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만 나이가 지금 꽤 돼서 부모인데도 나도 역시 돌아가셨던 아버님, 돌아가신 어머님 아니면 아직도 살아계신 어머님, 아버지의 모습을 내 속에서 본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타이틀이 저희 부모 교육 성숙한 부모들이에요. 그렇죠? 이 부모라는 것은 parenting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 사전을 찾아보면 육아, 양육,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바인드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 내용이기 때문에 덮으셔도 되고 뒤에 노트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모, parenting이라는 한국의 육아, 어린이를 기르는 거라는데 사실은 어린이를 기르는 것만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parenting이라는 영어를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parent 플러스 ing죠. 우리가 영어 문법에 보면 현재 진행형에서 ing 그래서 뭐뭐 하는 것 그래서 studying 해서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parent 부모 ing 부모하는 것 부모 노릇하는 것 그래서 parenting이 부모 노릇을 합니다.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parenting은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말하죠. 부모가 같이 함께 할 때 이것이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분들이 적죠. 보통 결혼 세미나 부부 세미나나 자녀 교육 세미나를 가면 남자분들이 적어요. 남자분들은 바쁘셔서 못 오시든 무슨 이유에 못 오시든 주로 남자분들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남자분들에게 우리가 박수 한번 주시면 진짜로 대단한 아버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싱글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의 애들이 더 못됐냐? 그렇지 절대 안 돼. 왜냐? 부부가 사는데 맨날 이렇게 싸우고 맨날 정신없이 이러면 애가 오히려 정서 건강이 더 안 좋아요. 차라리 그냥 싱글 마더리 사랑 부리면서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패런팅을 한다고 해서 보장이 없다는 것. 그리고 혼자 내가 자녀를 키운다고 해서 우리 애들은 뭐 이게 틀렸다 미래가 없고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 관계를 자녀 교육 관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부모 노릇하기를 한마디로 제가 말한다면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일입니다. 부모 노릇이라는 게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일.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이들하고 잘 살기. 그렇죠? 자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잘 살고 싶지 않으신 분 계세요 혹시? 네,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죠. 우리 아들이 잘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뭐 계모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지 파치스토리 같은데. 그렇지만 대부분 보통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 잘 살았다고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근데 보통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충분해서 뭐 잘 산다. 그거는 잘 산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부자로 산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자로 돈이 있어서 잘 사는 거 말고 그 외에 잘 산다라고 잘 살고 싶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안부전할 때 잘 살고 계시죠?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하는 모든 잘 지내시냐고 묻는 말에 여러분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0초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관계 유지, 마음이 마음이 평안한 것. 그렇죠? 잘 산다라는 건 돈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돈이 행복하게 만들 때도 있고 돈이 마음을 평안하게 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보면 명예를 찾으시겠습니까? 돈을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부자 쪽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잘 산다라는 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connection, closeness 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얼마나 커넥을 하고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가족의 관계 속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관계 중심적 관점에서 저희가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태여 부모 교육, 성숙한 부모가 되기라고 소제목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잘 이것들을 잘 세뇌 교육을 시켜서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게 할까가 아니라 내가 변하여 내가 성숙한 부모가 되는 자녀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부모들한테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제가 부모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부모가 먼저 될 때에 애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성숙한 부모가 될 때에 자녀들도 성숙한 자녀로 또 그들이 부모가 될 때에 그 모습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하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하버드에 있는 박사님이 하신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랑 1살짜리 아기 된 아이를 이렇게 실험실에 놓고 이제 비디오로 찍으면서 촬영을 하는데요. 엄마가 이제 아이와 막 이렇게 인터랙션을 합니다. 이렇게 놀아주고 웃어주고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 그렇게 하게 하고 또 다음에는 이제 still face experience라고 무표정 얼굴 실험을 한 거예요. 보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하는 건데 아무튼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Babies this young are extremely responsive to the emotions and the reactivity and the social interaction that they get from the world around them. This is something that we started studying 30, 40 years ago when people didn't think that infants could engage in social interaction. In the still face experiment, what the mother did was she sits down and she's playing with her baby who's about a year of age. And she gives a greeting to the baby gives a greeting back to her. This baby starts pointing at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when the mother's trying to engage her and play with her. They're working to coordinate their emotions and their intentions, what they want to do in the world. And that's really what the baby is used to. And then we ask the mother to not respond to the baby. The baby very quickly picks up on this. And then she uses all of her abilities to try and get the mother back. She smiles at the mother. She points because she's used to the mother looking where she points. The baby puts both hands up in front of her and says, "What's happening here?" She makes that screechy sound at the mother, like, "Come on, why aren't we doing this?" Even in this 2 minutes, when they don't get the normal reaction, they react with negative emotions. They turn away. They feel the stress of it. They actually lose control of their posture because of the stress that they're experiencing. 예, 여기까지만.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The good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느끼신 거나 이렇게 떠오르시는 거 한번 이렇게 짧게 쉐어를 하시면. 저런 모습이 저희 아이들이 지금 티네이저라도 그런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부모의 그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저희는 왜 아이가 저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은 우리들의 어텐션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눈물 나. 저렇게 작은 아가도 어떤 그거를 캐치를 하고 부모 제가 좋아했던 기억, 그 엄마를 다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인이 돼서까지도 아이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너무 그 마음을 생각했을 때 되게 아픈 것 같아요. 또 이슈 있습니다. 여기 아니 인간의 끊임없이 표현하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 이게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거는 사이가 좋은 거. 그래서 good, bad, and ugly인데 그냥 부모가 아이와 정상적으로 노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는 것은 배신데 그것도 현실입니다. 부모가 항상 아이랑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어요. 근데 어글리는 언제 되냐면 평상 이렇게 잘 놀고 그 한 상태에 있다가 좋은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뭐 바쁘든지 일이 바쁘든지 엄마 아빠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 칭얼거리고 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네가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지금 3살이야 너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3살. 3살인데 지금 3살인데 엄마 아빠한테 지금 치료소리를 사는 막 이런 나쁜 상황이 와요. 근데 그것도 현실. 그것도 괜찮아요. 그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글리가 안 가면 되는데 어글리는 그리고 다시 아기가 막 이렇게 울고 칭얼거리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같이 정상적인 관계를 놀아주고 울어주고. 근데 그 기회가 없어지면 그렇게 애가 칭얼거리는데도 계속 무반응과 계속 무시와 이런 것이 돼버리면 그게 이제 어글리가 되는 거예요. 뭐 진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처럼 그게 어글리. 그러니까 그 배신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늘 100% 아이들에게 다 full attention을 주며 할 수 있겠어요? 못하고. 그런 부모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강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좀 받으셔야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비현실적이고 맞지 않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해서 꿈을 깨세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바라지도 마시고. 그렇죠? 단, 그 어글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 좋은 때를 겪다가도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통계에 보면 우리가 100% 잘해서 애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저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몇 번 잘못을 하는 것이 한 번 잘한 것이 몇 번 커버를 하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맨날 잘하지 못하지만 잘했던 것이 크레딧이 돼서 부모가 잘못했던 거라도 애들이 그것을 가지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어글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모가 승질나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와서 아들아 나가 미안해. 아빠가 그때 헷갈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제 생각에는 한국 아빠들은 참 힘들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일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한 60이 좀 넘으신 다음에 아버님이 제가 I love you dad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me too. 그래서 근데 저는 헷갈렸어요. 아버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가? 우리 아버님들은 제 아버님 80이죠. 그 세대 분들은 한국 정서에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분이 미국 분이시거나 서양 문화권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이 조금 더 한국 분들
그런 의미에서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애들과 컨택을 하고 커넥션이 계속 유지되는 관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답을 다 드렸는데 아직도 이거를 우리 엄마. 엄마한테. 그렇죠. 너무 당연한 대답이죠. 아까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 노릇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처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더 힘들고 둘째는 조금 배운 것을 통해서 조금 나아지기도 하죠 사실. 그렇죠? 셋째, 넷째. 그리고 이제는 애가 한 4째 정도 되는 목사님 가정처럼 애들이 몇 살인지 그거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지극히 정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애들이 한둘일 때면 몇 살로 생일도 지키겠지만 셋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로.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여러분들 뭘 배우셨나를 여러분들이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출처가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는지 오늘 저희가 월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여러분들 바인드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동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집이 뭐 이런 애 저런 애 뭐 이런 판단을 하거나 저 집은 참 콩가루 집안이네 뭐 저 집은 참 망할 집안이네 뭐 저런 애들이 이런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뒤돌아보시면 이건 중간에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가계도 지노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독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이것을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관계를 좋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많이 말씀하셨죠. 관계가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그렇죠?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그들이 빨리 떠나고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넘버 1 이혼 사유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를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성격 차이인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느끼는 감정이 말이 안 통한다. 벽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말을 해도 씨알을 버리가 안 먹혀. 말이 안 통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 자녀도 똑같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 부모 자녀들의 아이들의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엄마랑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관계가 벌써 깨지고 이 관계를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바른 부모의 역할과 자리를 깨닫고 내가 아는 성숙한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닌 없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닌. There's no problem children, but there's a problem parents.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그 파운딩 건국의 아버지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누구를 리드하고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이끌고 인도하려면 먼저 따르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In order for you to lead, you must learn how to follow. 우리가 부모로 아이들을 키우려면 먼저 내가 자녀로 사는 법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0계명 5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를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죠.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교회 어른들을 섬기시는 모습도 아이들이 봅니다. 시니어 피플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나이 많았다고 아우 저분은 너무 구세다라 뭘 몰라 이런 말 하는 거 아이들이 듣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부모로 공경하시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여주십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계보 중에 제일 우리가 익숙한 계보는 마태복음 1장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이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계속 났습니다. 또 구약에 가도 계보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 때도 계보가 나오고요. 아브라함 때도 계보 나오고요. 또 열왕기 상하에 가서 보면 유다 왕국이 이제 갈라집니다. 두 왕국으로 솔로몬 이후에 두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북왕국과 유다 남왕국에 대해서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우리가 신이 볼 수 있는 구절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아비양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사돔의 딸이라. 아비양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또 다른 데 보면 그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섬기고 엄마 이름 나오고 몇 년 동안 섬기고 그가 부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성경에 왜 이렇게 구태여 누가 누구 낳고 누구 아버지 엄마 이름 다 기록해 놓고 할까요? 그 자녀들이 보고 변동하는. 그래서 열왕기상에 그 아버지의 일을 대를 물려받아서 왕이 된 이 사람들의 기록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더라. 그 아버지의 길을 떠나 조상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상 다윗의 사적을 쫓았다. 그리고 못된 짓을 했으면 여로보암을 해결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는 것을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유명한 집안 아브라함 집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중요한 사람을 보려면 야곱을 보려고 해요. 야곱이 여기 있어요. 야곱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을 했죠. 근데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가를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관계가 줄이 하나라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사라랑 이스마엘은 사실 보면 이렇게 좀 적대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한테 하는 거 보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바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 레바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레베카는 아들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에 가서 보면 야곱은 또 더 이 족보가 심해져요. 원래는 레이첼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속아가지고 라야하고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하나 둘 셋 넷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레이첼이 자기는 아들도 못 낳는데 자기 언니가 이렇게 나니까 첩 비라를 줘서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또 레아가 너도 첩 줘 나도 준다 해가지고 또 실바를 줘서 거기서 또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또 다시 레아가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 딸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이첼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아들을 줍니다. 요셉을 주죠. 그리고 벤주멘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게 야곱의 집 구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라랑 다니면서 사라가 이뻤나 봐요.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삭도 자기 와이프가 이뻤는지 레베카랑 다니다가 자기가 위험을 느껴 레베카를 아내라고 안 하고 my sister가 됐습니다. 이 집안에 거짓의 속임의 패러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 형하고 있는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한테 그 팔으라고 해서 갈취를 합니다. 집안에 흐르는 패러디. 거짓의 영이 흐릅니다. 또 유명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이게 아들 부시 대통령. 이게 아들 부시 대통령. 사모님 노라 부시.
알코올 중독에 좀 빠져 있을 수도 있었고요. 부모 이 선이 막 이렇게 된 건 저희 보면 갈등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와이프랑 갈등. 와이프는 스테이홈 맘이었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부시는 자기가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바빴어요. 그래서 아내는 좀 그랬고 이 술에 의지해서 이 삼각형이 생겼습니다. 그 아버지 대통령 부시 와이프 바버라 사모님 그 머리 하얗신 바버라 사모님하고 관계가 점점점점 거리감이 있었어요. 왜냐 아버지 대통령이 맨날 정치하시고 사업하시느라 바빠서 맨날 싸돌아다니시느라고 부부 관계가 별로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동생이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4살 때인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엄마가 외로우니까 이 아들 부시가 엄마를 막 크라운 광대가 돼서 엄마를 막 위로하고 남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빠는 맨날 바쁘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빠를 존경은 했는데 아빠랑 너무 거리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거리감이 친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도 또 그렇게 신기한 엄마와 아들, 아빠 간의 이런 삼각관계. 그 할아버지 프레스가 부시인데요. 그분도 정치를 하셨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 와이프 돌티랑 관계가 갈등적인 관계였고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역시 존경하고 그런 사이였지만 거리감이 있었고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자기 엄마인 돌티와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를 막 이렇게 챙겼어요. 똑같은 패턴이 훌륭한 부시 가운데 흘러내려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안,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부모 되는 걸 배웠는데 그것이 난 뭘 배웠나?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자녀들한테 전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만 내 세대에서 끊이고 더 이상 아이들한테 주지 않으실 것을 찾아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보이시죠? 이렇게 줄이 2개가 되어 있는 거는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 삐끗삐끗 된 거는 갈등의 관계고, 줄이 이렇게 중간에는 관계가 단절된 관계. 그 다음 줄이 3줄이 있어요. 밀착된 관계인데 이거는 밀착과 친밀이 뭐가 다르냐면 친밀한 거는 이런 거예요. 둘이 사이가 참 가까워요. 하지만 서로 인디펜던스, 독립심과 자긍심 이런 것들이 보존이 돼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의견도 존중하고 이런 게 돼요. 근데 밀착되고 엉킨 감정은 가까웠고 그런 것도 없어요. 독립심이 없어요. 그냥 너도 너고 나도 나, 너도 너고 나도 너야. 다 막 믹스된 거예요. 이메시라고 디퓨스했다고. 막 하트에서 너무 엉켰기 때문에 분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인의 음성을 낼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의견이 존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 하는 대로 따라야 되니까. 그러게 이제 얽힘의 관념이고 거리감이 있는 거는 뭐 친하기도 하고 뭐 안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그게 없죠. 그 찍찍찍찍 걸어진 거는 이제 친하지만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는 네모는 남자고요. 동그라미는 여자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종이에 있죠. 제일 밑에가 여러분이 됩니다. 이게 접니다. 제 이름입니다. 제가 나이가 51입니다. 저희 집사람의 이름은 혜은이고요. 저희 집사람은 25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25입니다. 오늘 가면 저녁 메뉴가 저희 집입니다. 저희 아버님 나이가 83세, 어머님 83세. 저희 조부님들 다 소천하셔서 소천하신 분은 X. 그 다음 친정집으로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셨고 장모님 살아계신데 70세 정도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정도. 예, 뭐 이제 본인이 같이 이걸 개인적으로 쓰시는 이유가 이제 좀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이를 적으셔도 되고 그냥 부모님의 이름을 적으셔도 여러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만 아시면 돼요. 자, 다 되셨죠? 예. 자, 그거까지 이제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저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순서대로 올디스터 영거스트대로
큰 애가 왼쪽부터, 그 다음 둘째면은, 셋째면은 나이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남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우리 아들은 21살이고요. 딸은 19살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의 형님이 계시고, 형님이 56세 정도고, 저희 형님은 결혼을 하셔서 와이프 형수님이 계시고, 그 집에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장남 차남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막내실 경우 뭐 5분의 막내다 그러면은 위에 4분 형님 누님들 쓰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죠. 남편분 거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본인 것만 쓰죠. 남편분 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남편들하고 같이 하시든 와이프하고 같이 하시든 지금은 본인 것만 쓰세요.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다 되셨어요? 다 안 되셨어도 괜찮아요. 다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버님과 어머님, 본인의 아버님, 부모님의 종교, 신앙이 뭐였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종교. 그 다음 여러분 부모님의 직업, 아버님과 어머님의 직업.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어머님은 집에 계신 사모님이십니다. 그 다음 부모님의 고향, 부모님이 혹시 이북분이신지 이남분이신지 이민 세대시든지.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 둘 다 이북, 몰스 코리안. 그까지만 하시고 또 잠깐 이제는 아버님의 형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삼촌, 아버님, 저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해서 오늘은 안 할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또 어머님의 이모니 뭐 이런 거 숫자대로 조금만 따라서 하시면 되고 형제, 자매님들도 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자라나실 때에, 자라신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집은 사랑 표현과 애정 표현을 잘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어머님, 아버님이 I love you, 우리 아들 딸 예쁘다, 사랑한다, 너무 잘했다, 칭찬과 표현을 잘하신 집안이니까 생각.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우리 집의 성향은 여기에 본인이 쓰신 우리 집은 칭찬과 애정 표현이 별로 없었다. 나는 그런 거 잘 못 듣고 자란 것 같다. 나는 그런 말을 늘 들으면서 자랐다.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계신 분,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부부분들하고 남편이나 와이프하고 지금 있는 자녀들을 기르실 때 부모 스타일, 애들을 기르시는 자녀 양육의 스타일이 부부가 똑같으세요? 비슷하세요? 아니면 정반대세요? 정반대인 분도 계실 거고 비슷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성격이지만 본인의 부모님은 굉장히 어떤 A라는 스타일을 쓸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님의 스타일은 B라는 스타일을 쓸 수 있고, 누가 마쿠 조쿠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애들을 저렇게 때려잡아. 근데 저 집은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자랐어.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도. 근데 나는 좀 자유분방하고 관대한 가정에서 살았어. 그러면 나는 애가 잘못했는데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나는데 아빠는 말도 안 돼. 언어셉트.
그럼 지금 부부싸움으로 번지죠. 애들 키우다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안 계시죠? 안 계실 줄 알아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저를 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기 보면 관계가 두 줄이면 우리 부모님은 되게 사이가 좋으셨어, 친밀하셨어. 우리 부모님은 관계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좀 갈등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다투시기도 하셨고 성격도 많이 차이가 나십니다. 그 다음에 저 질문 있는데. 네. 갈등은 있는데 네. 한쪽에서 너무 많이 의지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나요? 그거는 지금 김경리 어머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배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거나 해석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머님이 느끼신 내 엄마 아빠의 관점을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이해하느냐가 어머님의 자녀 스타일의 영향이죠. 아니 저희 엄마랑 저랑 네. 그게 갈등이 있어요. 부부가 아닌 부모 자녀 간에. 근데 예. 저희 엄마는 저를 되게 많이 의지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예.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금 머리가 빨리 돌아가셔서 빨리 가시는. 자,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갈등이셨습니까? 친밀하셨습니까?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셨습니까? 두 분이 서로 잘 다투셨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은 속상하고 힘들고 막 아플 때 누구한테 가셨어요? 엄마. 그러면 여러분은 엄마랑 선이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애들을 여러분들 길러보시 아시겠지만 이 애들이 참 기가 막히게 귀신이에요, 귀신. 왜냐면 애들이 이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건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귀신같이 잘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애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엄마가 안 된다, 아빠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빠가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엄마한테 가서 얘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한테 어떻게 하세요? 그럼 아빠한테 가서 같이 얘기해. 다시 셋이. 저 같은 경우는 이놈의 새끼가 그냥 아빠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그렇게 머리 굴리면서 얍삽하게 살면 안 돼? 혼냈어.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도 지금 보면 저희가 그런 장로님들한테 뭔가 얻어낼 때 이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안 되면 저 장로님한테 가서 그게요. 그게 왜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녀 교육도 부모 관계도 다 관계적인 릴레이션십. 사실은 부모, 자식, 부부, 교회 성도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다 이 관계성의 중심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안 돼.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투철한 국민정신이면 안 되면 되게 하라. 해가지고 또 어딜 가서 다른 장로님한테 가서라도 해서 해야 돼. 그것도 안 되면 목사님한테 또 목사한테 가서 그것도 안 되면 뭐 교단을 다 불러와서라도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이 투철한 국민정신.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하든 안 하든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냐. 그렇죠? 내 관계성. 자, 애들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랬는데 애들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샬라샬라 해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또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할 때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골라서 가셨어요. 이거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건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아시거든요. 이거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면 엄마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건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잘 얘기하면 어떤 게 좋은 자, 여기서 자꾸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어떤 게 좋은 걸로 가시면 안 되고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요 인터액션이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이걸 좀 저희가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하세요. 어느 것이 좋고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약간 써머리는 해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 가시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세요. 내가 왜 엄마한테 이거는 갔는지 왜 이건 안 갔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 우리 아빠는 엉뚱해서 이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한테 안 가요. 아니 아빠한테 안 가요. 엄마한테. 아빠는 짠돌인데 엄마는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면 그렇죠. 근데 그걸 애들이 안 돼요. 아니죠. 그리고 또 아빠가 기분 좋을 때 가서 하면 아빠는 다 된다고 알 수 있는 애들 분명히 있어요. 딸바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까우셨던 부모님과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과 친밀했다. 아빠와 친밀했다. 엄마와 친밀했다. 아니면 엄마랑은 친밀했는데 아빠랑은 좀 거리감이 있었다. 아빠랑은 저렇게 좀 단절이 되어 있었다. 단절은 이렇게 끊겨져 있는 모습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세요. 한국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오셔서 좀 사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하시게 되는데 그런 감정 표현에 되게 약하세요. 그리고 한국의 어른분들 제가 보기 다 저희 아버님과 저는 가까운지 아닌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주 가깝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그렇다고 아주 뭐 원수도 아니고 저는 아버님이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그럼 그거는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죠. 네. 그래서 뭐 마음속 깊은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라고 하고 얘가 일반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뭐 고민하고 스트러글하고 이런 건 잘 안 해요. 그럼 이혼을 한 경우는 단절로 표현해요. 이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 하는데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두 개를 거서 이혼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뭐 두 줄이 있을 때는 이혼이고요, 한 줄이 있을 때는 별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혼을 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example 드릴게요.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면 재혼하신 분들은 두 번째 선을 이렇게 그으시고 또 여자분이 한 분 계시고 근데 내가 재혼한 새엄마와 살았으면 나는 여기에 들어가고 만약에 이혼하신 엄마와 살았으면 여기에 들어가고 잘하는 확률. 그래서 내가 잘할 때 새엄마랑 살았으면 재혼하신 분이랑 가. 그것도 이제 또 나중에 엄마랑 아빠한테 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노트를 또 잠깐. 가정에 대화가 많은 가정인지 대화를 잘 안 하는 가정. 저녁 식사에 모여서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 밥 먹을 때 이명 얘기하는 거 아니야? 조용히 먹어. 밥만 먹으면 진짜 그랬는데.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 가는지 수다 떠더라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냥 싸버린 총알처럼 다 그냥 각자 집 앞으로 다 가버리고 이런 집도 있고 밥 먹고 나서도 갈 생각 안 하고 앉아서 수다 떨고 있는 집. 여러분들 지금 어떠셨어요? 그러면 섞여 있는 집이면 그냥 여기서 이제 표현할 건 없고 우리는 그것이 좀 절충된 균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섞여 있는 균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밸런스가 된 겁니다. 지나치게 경직되지도 않고 지나치게 막 밀착돼서 되지도 않고 그 건강한 모습은 사실은 그 균형, 밸런스가 잡힌 집이에요. 그렇게 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표를 안 봐요. 왜냐면 굉장히 사적이네요. 하지만 여러분, 자, 저희 집사람네 식구들은 되게 사이가 좋아요. 말을 많이 해요. 식구들이 하루에 거의 전화를 한 번씩 하고 뭐 이렇게 자주 컨택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래도 저희 집에 비하면 근데 저희 집은 안 그래요. 저희 집은 저랑 아버님이랑 통화를 해도 아버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기 전에 벌써 아버님 할 말 다 하시고 끊으셨어요. 네 아버님. 아버님은 그냥 본인이 하실 말 다 하고 그래 그럼 간다 그럼 끊으세요. 네 아버지 그럼 아니 벌써 끝난 대화의 내용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현실. 저희 집사람들은 굉장히 자제구리한 것까지 다 얘기해요. 우리 애들이 뭐 어떻게 했고 뭘 먹어 하다면 매니저지 다 해요. 여러분들 가정 이런 것도 이제 스타일이에요. 가정의 스타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 가정 장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안 문제.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경직된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관대한 가정이었습니까?
친밀성과 유대성을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경직된 가정은 우리가 바운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운데리가 있어야 되는데 경계선인데요. 애들과 부모의 이 바운데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게 친구예요. 친구처럼은 가능한데 친구가 돼버리면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고아예요. 친구처럼은 지내셔도 되는데 친구가 돼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바운데리가 나는 부모고 넌 아니거든. 그 권위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아니고요.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권위주의적 부모가 아니라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권위주의적 부모는 이렇습니다. 엄격하고 차갑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엄격하나 따뜻합니다. 권위주의적 부모는 자녀에게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아빠가 말했으니까 하는 게 맞는 거야. 권위가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규칙을 말해주고 그것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아빠가 그 권위에 대한 규칙을 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 가능합니다. 바꿀 수도 있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다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부모는 일방적인 원웨이 소통입니다. 거의 공산당 수준. This is my way, this is how way. 권위가 있는 부모는 그것을 토론을 하고 부모도 용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저희 가정을 보면 네. 저는 형제가 여럿인데요. 네. 제가 느끼고 제가 알고 있던 저희 엄마 아빠와 네. 저희 형제 다른 형제들한테 비춰진 엄마 아빠가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 윗부모, 그러니까 제 부모님, 제가 자라왔던 그 가정이 권위주의적이에요. 네. 권위주의 이거는 예.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기 현아 어머님의 느끼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아 어머님이 아이들을 키우지 어머님의 언니나 오빠가 키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본 부모님. 본 네. 근데 보통 부모님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이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저희 형님은요, 저희 아버님과 저희 관계보다 조금 더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래도 아버님한테 막내라든지 가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희 형님은 거의 없어요. 어머님하고는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형님. 저도 어머님하고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아버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힘드셔서 엄마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랑 얘기를 해드리고 엄마의 불평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 아버지 때문에 속 죽을 거다. 순종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남편한테. 그렇죠. 그렇죠. 한국 부모님들은 많이 그런 경우죠. 무조건. 예, 그러다 보니까 저랑 저희 형님도 어머님한테 오히려 조금 더 그맛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혹시 엄마에게 심하게 하시면 얘네들은 엄마가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아무래도 약한 쪽에 편집되어 있어요. 뭐 근데 꼭 남자분들이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얘네들이 아빠를 위로합니다. 아빠, 우리 아빠는 괜찮지. 애들이 그렇게 가요. 저희 집이 좀 아빠랑 되게 가까운 거예요. 저는 좀 멀리 합니다. You are the problem.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나한테 별로 좋지 않았어. 나는 이걸 그대로 하지라 아이들한테 물려주지 않겠어라는 결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건 좋았어.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거를 애들한테 전해주고. 근데 그게 국민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랄 때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이 되게 당연하게 여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대화가 단절되는 경향이 있죠.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요, 문화의 차이가 있고요, 세대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급변하죠. 예. 급변하기 때문에 너무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다음 세션에 아마 저희가 또 다루게 될 겁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했던 관계 중에서 좋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았던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아, 우리 집에서는 진짜 좋았다. 내가 어려서 자라면서 그 옆에다 쓰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꼭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어린 아이 13살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해당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를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냥 엄마 아빠가 정신없이 가다가 애가 없네? 이러고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사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가르치죠.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하면 매년 절기에 따라 데리고 갔다. 부모가 애니멀 행사로 꾸준히 뭔가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매년. 여러분들 가정에서 매년 해왔던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추석 명절에 가족과 지내는 패밀리 오리엔테이션일 수도 있고 매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이들과 하는 컬처, 신앙의 가정, 우리가 우리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기도를 하는 것, 같이 꼭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어떤 트레디션, 가정 트레디션.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돼서 하면 애들은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 돼서 우리 집은 항상 1년마다 꼭 가족 휴가를 갔어. 같이 엄마 아빠. 좋은 기억. 그래서 애들도 우리도 애들하고 꼭 한 번씩 시간을 바쁘지만 돈도 없지만 꼭 시간을 내서 가야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던 부모는 야 무슨 여행이야 돈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교회 유수비가 다 유수로 나가. 그 수련회를 따라.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패턴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정도에서 저희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이런 게 났습니다. 성숙해져주는 부모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분명히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받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마음이 애를 죽었어요. 그래서 난 엄마 아빠한테 아직도 화가 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걔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기억이죠. 하지만 또 나이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참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갈라내는 작업을 하셔요. 갈라내서 아이한테 주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줘야 되고요. 제가 먼저 뭐라고 했어요? 아이를 하기보다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부모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나이가 지금 50인데 아직도 엄마 아빠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있었나 정말 궁금해요. 처음 말하는 건데 엄마가 32년생, 아빠가 23년생인데 오빠가 딸 셋이에요. 제 큰딸이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운전할 때 운전사로 밖에서 전국으로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가 동생만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동을 나밖에 몰랐는데 저는 아버지를 막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밤늦게 오면 동생 그 멀리도 걸어가서 기다렸다가 데려오는데 그래서 난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키지 말아야지. 똑같이 사랑해야지. 그걸 너무너무 아가씨 때부터 저는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랬지? 동생한테도 바라고 중간에는 오로지 걔만 딸인 거예요. 걔한테는 너무 잘하고 항상 그래왔어요. 걔 결혼했어도 그랬고 그럼 또 혹시 다른 분이 있을까 싶어서 야곱의 집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요셉만 이뻐했어요. 비단은 채색옷 입히고 그랬더니 형제들이 어땠어요? 이러고는 팔아먹었어요. 다른 형제는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죽이는 좀 그렇지. 그냥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그 집이 성경에 나오네요. 예, 굉장히 흔한 케이스. 이렇게 해서 아직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도 편애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편애하는 걸 정말 직감 본능적으로 느껴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내 앞에서 편애하면 그건 저는 말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캐치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지 했는데 제 아이들이 그걸 캐치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왜 엄마는 유진이만 좋아하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똑같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저희 집도 약간 그런 케이스라 저희 아빠도 하고 이렇게 제가 느끼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언니가 봤던 엄마 아빠 기억이 애들은 그런 소리는 안 하네.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용리는 자신이랑 오빠, 다 똑같지 이용리는 않아. 만나. 솔직히 그래서 않아. 근데 이용리라는 데 그거는 이쪽을 더 주고 싶은 게 있고 저 아이한테는 또 저쪽으로 또 더 주고 싶은 게 있고 그게 이 아이한테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뭔가가 가고 얘한테도 또 한쪽 치우쳐서 뭔가가 가는데 그 똑같은 거를 똑같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아이한테 맞는 게 내 생각으로는 더 이게 맞다 그래서 이걸 더 주고 쟤한테는 저게 맞다 그래서 저쪽으로 더 관심을 주고 그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그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들은 얘기인데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한 손가락 없다는데 있어요. 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물리는 게 틀리니까. 앞에 이게 부모가 다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부모가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다 공평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사람이라 부모가 편애를 하게 돼요. 자기랑 성격이 맞는 부모가 그러면 걔가 더 통하니까 걔랑 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보내요.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주 제가 요즘에 아주 딸 때문에 아주 제가 열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옆에서 말려요. 그러면 나중에 딸내미 보기 힘들다. 제가 지금 성질에 성깔에 그래? 반도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성격이 저 닮았어요. 그러면 얘는 아니 아빠가 그러지 않을 때가 아니라 그래? 나도 니만 참으면 대학교 졸업해? 이러니까 더 열받죠 내가. 이게 어떻게 된 놈인데 이런 게 나왔나 싶고 누구 닮아서 그러지 막 별의별 생각 안 하는 우리 아들은 안 해. 아빠가 세게 나가면 아빠 딸은 같이 와가지고 감당이 안 돼. 내가 우리 집사님 항상 말려줘서 주여 주여 네 그게 사실 아이들의 성품과 관계가 다 다른데 그것을 편애나 모든 것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숙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왜 한국말에 그런 거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 제가 딸이랑 그래서 한번 산책을 하면서 그 일이 있었는데 나도 거기서 딸아 너랑 나는 성격이 비슷해서 맞을 땐 아주 꿀장짝 잘 맞고 친한데 뭐 이렇게 갈라져서 좀 컨플릭트 생기면 너 배째 나 배째 뭐 너도 나누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는 참 걱정이다. 야. 너랑 나랑 앞으로 아빠도 너도 그런데 아빠는 솔직히 그래. 아빠는 너랑 평생 같이 잘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난 손자도 보고 싶고 손녀도 보고 싶고 너랑 계속 만나고 싶어. 네가 40이 되는 친구. 너도 그렇지. 예? 아빠가 원하는 진정으로 원하는 건 그건데 아빠가 성질이 나거나 너가 성질이 나면 우리는 그냥 그걸 다 포기해버린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너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그 대화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왜 love language 그것도 이제는 또 다음에 나옵니다. 뭐 다 그냥 다 하고 그냥 밤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와 부모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사랑을 해줬는데 저쪽에서는 what? 무슨 사랑? 난 받아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엄마 아빠는 미치겠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18년, 19년, 20년 동안 너한테 내 온 세상을 삶을 다 바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짜 환장한 일이죠. 그거는 또 그게 성숙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부모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화도 참을 줄 알고 예민할 줄 알고 성숙한 부모는 개의 입장에서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의 사랑을 다 줬다고 애들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파이브 러브 얘기가 걔네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질문이 아니 근데 걔네들이 하는 게 뻔히 잘못됐는데 그걸 알면서 그냥 우리가 수도 없고 이거 뭐 그런 갈등이 다 있어.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건 성숙한 부모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나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나는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했으니까 난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하고 있어. 왜? 왜냐면 그게 언제 되면 평상시에는 괜찮은 거거든. 다 평화롭고 잔잔할 때 괜찮은데 이제 화가 좀 나면 그게 푹 튀어나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모습. 성화가 좀 덜 돼서 아직도 옛사람이 그런 것은 신앙의 성숙이기도 하고 인격의 성숙이기도 하고 부모로서의 성숙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겁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이런 게 이 패밀리 지노그램이라는 걸 상담하는 분들이 다 써요. 그래서 저랑 상담하신 분이 이 도표를 가지고 다른 분한테 가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호가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상담자가 바뀌어도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진행하고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리는 그림을 보면 저기 보면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지금은 옛날 같은 사실 문제가 아닌데 요즘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네모 옆에다 까만 걸 기운 거는 신체적 학대, 어뷰스. 와,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으면 그거 진짜 피지컬 어뷰스로 아버님이 지금 저기 나랏밥 먹고 계셔야 될 텐데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한국에서 이거 뭐 아빠가 나 때렸다고 선생님 우리 아빠가 나 때렸어요. 그래서 한 대 더 맞아.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피지컬 어뷰스 아빠한테 많이 맞았어요. 저도 감옥 안 갈 게 다행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제가 우리 아들 3살 때까지 때리냐고 아주 마음을 먹고 때렸고 단 때릴 때 손으로 때리지 않았어요. 꼭 몽둥이 사랑을 해나거나 맴매 그리고 때리고 나서 꼭 아이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지금도 저희 아들에게 아빠 나는 아빠가 나를 때리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제가 때리고 나서 미안해. 아빠가 너를 때리고 싶지 않느냐 너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아빠가 너를 때려야 돼. 그러니까 화났을 때 혼내지 않아요. 지금 막 화가 났으면 다음날 때려요.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제 얘기는 이 피지컬 어뷰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뷰스인데 옛날에 저희 아버님 때는 이게 어뷰스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때려줬는데 여기 가서 또 집에 가서 애들 때려서 교도소에서 경찰서에서 전화오시면 제가 못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머리 제가 이제 만약에 머리 위에다 이렇게 그으면 이거는 정신질환, 우울증 뭐 이런 분들이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영향이 미치죠. 그 밑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으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이든지 무슨 서브스턴스 약물 중독 같은 것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영향을 그런 걸로 표시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집안에 흐르는 패런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래서 여기 할아버님 때까지 가셔서 여러분들 아버님과 할아버님 조부모의 관계는 어떠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또 할머님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뭔가 집안에 좋지 않은 헤빗이 흐른다면 그것을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전수하지 않는다라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 내달려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디스플레이, 훈련이 있습니다. 이 사실 부모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하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한국말에 뭐랄까 자식 자랑, 아내 자랑 하는 게 아니라 팔을 주고 제가 우리 애들 자랑을 저는 아이들한테 참 감사해요. 제 생각은 참 잘 컸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이한테 난 너네들이 잘 커져서 아빠가 너무 고마워. 근데 너네들이 잘 커져서 아빠가 자꾸 교만하게 자랑스러워.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요. 어느 한순간에 내일 당장 우리 아들 어디 가서 무슨 사고 치고 전화 경찰서에 좋겠다. 모르는 거. 그렇게 되면 되게 조심스러워.
여러분에게 제가 자녀들 이렇게 키우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무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자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성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패밀리 오브 오리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운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거기서 테이크해야 될 거와 버려야 될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이거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야 되는 숙제. 그리고 숙제를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는 저희가 안 만나고요. 그 다음 주에 23일날 만나는데 그때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두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나의 부모 이상형, 내가 되고 싶은 부모. 오늘 배운 나는 부모가 되는 걸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배웠다. 오케이, 가리. 근데 어느 것을 하고 어느 것을 내가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리겠다.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부모의 이상형이 나는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세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글로 적으세요. 글로 적는데 이 효과가 있어요. 노트든지 아무데나 적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한 가지만 정하시는데 한 단어로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가리키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뭐 10개 쓰지 마시고 3개 쓰지 마시고 길게 쓰지 마시고 단어 하나를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사랑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진실 뭐 한 단어를 쓰면 한 가지만 많이 쓰지 마시고 한 가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다른 건 다 없어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 한 가지. 건강한 부모의 삶을 제가 잠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뭐 사실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부모 스타일이 있어요. 페어런팅 스타일이 뭐 인터넷에서 여러분 구글을 해보셔도 알 수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4가지 부모 형태, 뭐 5가지 부모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적 부모, 엄격하고 차가운 부모, 아니면 권위 있는 부모, 아니면은 방어 그냥 이렇게 키우시는 부모, 또 아니면 무관심한 부모. 그런 것이 보통 4개가 있다고. 그리고 이것을 부모 스타일을 찾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자라온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느 가정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치밀하고 또 어느 가정은 되게 유연성, 치밀과 유연성을 보는데요. 이게 좀 복잡한 차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위에 보면 치밀한 가정의 치밀성 되게 가까워요. 막 너무 가까워서 이메시가 돼서 너무 밀착된 가정은요, 가정의 아이들의 주장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고 나도 너고 다 그냥 이렇게 뭐 결정도 가정에서 하는 대로 하고 애들의 주장이나 의견이 중요시되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밀착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반대는 완전히 결별돼 있어요. 이 부모랑 가정의 사이가 그냥 거의 룸메이트 정도, 그냥 가정의 어떤 감정적인 친교가 없어요. 그냥 서로 너무 인디펜던트한 거, 너무 독립적이라 아빠가 혼자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서로의 어떤 가정의 끈끈한 이런 게 없는 완전히 반대된 친밀성. 인디펜던트 자립성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없고, 저기는 또 너무 자립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유연성은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요. 얼마만큼 플렉시블 유연해서 너무 유연한 가정은 뭐 그냥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뭐 다 오케이. 엄마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친구예요. 그러면 걔는 고아예요 사실. 그렇죠? 그다음 또 너무 경직되고 어토리테이처럼 돼서 엄격해서 일방적이고 차가워.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건강한 부모의 스타일은 일반 지금 말씀하시는 상담하시는 분이나 어떤 자녀 교육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균형이 잡힌 겁니다. 너무 경직되지 않고 너무 유연하지 않아서 막 그 바운더리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좋은 경계선. 너무 경직되지 않았고 너무 모호하지 않지만 흔히하고 명백한 경계선. 부모의 역할과 자식의 역할. 부모의 롤과 자식의 롤. 어떤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영아, 이거는 아빠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저희 아들이 알아요. 이거는 it's not up for discussion. 이거는 얘기를 아빠한테 내가 가서 내 생각을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권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유연. 그다음 또 너무 친밀하고 너무 결 떨어지고 인디펜던스 막 너무 아이를 그냥 미국식으로 인디펜던트 키운다고 해서 자기가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막 완전히 이렇게 되고 또 너무 또 자율성이 없어져서 결정을 혼자 못하고 이런 게 어떤 게 나오냐면요. 어떻게 되냐면 너무 경직된 데서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요. 애들이 자율성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경직된 데서 자라면요. 애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 경직된 데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부모 자식 따로. 그리고 또 너무 이게 이메아시에서 밀착돼서 막 얽혀버린 가정은요. 너도 나도 나도 나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얽힌 관계가 되면요. 죄책감이 생겨요. 아이들이. 나는 무슨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엄마가 안 좋아하는 이런 죄책감. 자기가 하고 싶은 꿈도 못 이루고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막 감정 유입이 돼서 구별을 못해요. 엄마가 화내면 자기도 같이 화내. 자기 같이 화내니까 감정이 너무 이렇게 막 섞여 얽혀있기 때문에 그 구별이 안 돼요.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다음에 만나면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프로그램 중에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어떤 부모로서의 행동이나 뭐 그런 것들도 가르쳐 주실 건가요?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아니고 부모에 대한 포커스.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높아지면 아이들이 잘한다. 부모가 자존감이 높은 부모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엄마가 맨날 우리 보다는 엄마가 맨날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4렌즈라는 성격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는 다음 주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엄지사님께서 번역을 하셔서 여러분 폴더에 있는데 그 4가지 스타일로 나와요. 금색, 골드색, 그린, 블루, 오렌지 색깔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의 성품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거는 부모 스타일이 아닌 여러분의 성품 스타일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베이스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스타일인데 애들은 무슨 스타일인가? 저희가 그랬죠. 아까 우리 딸내미가 저랑 스타일이 같아요. 그런 성품이에요. 근데 사실 쟤랑 얘랑은 그 퍼스널 그 어세스먼을 해보면 얘랑 나랑 성품이 달라요. 근데 하는 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얘는 이해가 안 되고 뭐 다음 주에 할 얘기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이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일 날은 저희가 부모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기사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금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성경하고 관련된 얘기지만 감사합니다. 즐거운 구실을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고 중한 직책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감히 아빠라 엄마라 칭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듭니다.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 걱정도 되고 우리 애들이 잘 클까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옵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채우시고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그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손에 위탁되어 하나님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성숙하여지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강건하여 굳건해지는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제가 뭘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고 따라가는 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드릴게요. 이 바인더를 각자 가져가셨다가 다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만약에 이거를 놔두고 오신다 그러면은 20불 벌금이 있어요. 왜냐면 없어요.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벌금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표는 그 앞에다가 넣으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 앞에다가 그대로 놔주세요. 그럼 제가 또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네, 그냥 놓으시면 제가